무슨 말이에요? 페미니스트의 기본 정신 백래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뭐가 힘이 들겠어요. 쫄지 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내 자아에 나의 영혼에 손톱 맞는 균열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허스토리의 이혜미 기자입니다. 나이민경 연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퇴임하시고 나서는 거의 첫 인터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떠나셨을 때 제가 직원분들이 이 원장님께 보낸 감사패를 몰래 입수했습니다. 성평등을 통해 타자와의 공존을 20, 30대 구성원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맥락을 고려하시겠다고 했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일상과 관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겠다. 사실은 이것이 페미니즘이 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한데, 맞아요. 조직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일상과 관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제 방에 원장실에 커피 메이커를 이제 들여다 놓는 일이었어요. 비서가 차 서빙을 하는 나라는 드라마를 보면 지금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너무 이상. 왜냐하면은 차 대접은 굉장히 사적 서빙이잖아요. 서빙. 그러니까 사실은 오피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서로 하여금 차 서빙을 안 하게 했죠. 이제 임원회의 할 때는 원장실에서는 음료를 준비할 테니 각각 컵을 갖고 오셔라. 그래서 각각 따라 먹어라. 커피든지 뭐 주스든지. 그래서 컵들을 다 이제 갖고 다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거지 기계, 식기세척기라고 하죠. 그거를 원장실에 놓고 각 층마다 다 놨어요. 그 전에 또 아마 종이컵을 쓰지 말자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종이컵을 없애면 누군가는 설거지를 담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겠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비정규직, 젊은 사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성주의를 대중에게 설파하는 기관으로서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에게만 일임하는 건 너무 우리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각 층마다 설거지 기계를 놓고, 그러니까 정말 종이컵 구매가 사실상 사라졌죠.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아닌 어떤 제 또래 페미니스트가 왔어도 그 차를 끓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거를 어떤 한 여성, 게다가 미혼 젊은 여성에게만 그 일이 주어진다는 건 너무나 낯선 풍경이었을 거예요. 얼음 큰 거 깰 때 무슨 도끼를 휘두를 필요 없잖아요. 바늘 하나 얼음 톡 깨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디테일에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양평원에 가서. 네. 그 양평원장 재임 중에 청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언급을 하는 양평원 영상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중심에 놓였었어요.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그 영상은 원래 제목은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였어요. 양평원의 직원들도 제가 갔을 때 되게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막 권력을 막 휘두르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학생들 막 야단치고 하듯이 우리한테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저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중산층의 고학력의 나이 많아 서울의 대학의 교수야. 어머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은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잠재적 가해자가 아닐 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건 어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진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고, 그 내용이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를 설명한 거였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호도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쟁점을 끌어올린 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인이에요. 그런 정치 엘리트들의 발언이
젊은 층들로 하여금 지금 누군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우리와 같은 편이다,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화력을 마구 쏟아내는 거죠. 이 건물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동과 관련해서 취약제가 많으니 의자를 놓자 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정치가는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의자를 놓는 그 문제를 빨간 의자 놓을까 파란 의자 놓을까의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이 정치 무능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남아 선호를 노골화하는가. 여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간 사회에서 그거를 젠더 폭력이 아니라 젠더 갈등으로 프레이밍을 하는 나라가 남아 선호를 하는 나라이지 뭐겠어요. 저는 공적인 영역, 정치 영역에서 정치가들이 이대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선호를 노골화할 수가 있냐 도대체. 여성 유권자들을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의 그 시선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중이 그렇게 듣불처럼 그렇게 집중 포화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버티시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항의 전화들이 막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잠재적 가해자인데, 그 양평원 잠재적 가해자 좀 바꿔주세요. 막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백래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페미니스트의 기본 정신이 백래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기존의 지식, 기존의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백래시 하는 것이 페미니즘인데,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뭐가 힘이 들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 힘이 들었던 것은, 여성가족부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여가부가 해야 될 말을 다 못해줘. 계속 그 사람들을 무슨 진상 고객 취급하듯이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왜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직원들이 너무 힘들까봐 걱정을 했지 여기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한 그 말 같지도 않은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게 제가 이번이 한 번뿐인가요? 매번 그랬고 그런 비판과 비난이 사실은 페미니스트를 더 강하게 하죠.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언어가 사회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높다 보니까 언어가 날카롭죠. 그래서 비판력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페미니즘의 언어가 굉장히 통쾌하죠. 이거야. 나한테 이런 언어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 언어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어가 사회과학적인 언어가 인문학적 언어로 이 번역을 해야 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문제가 됐던 시민적 의무, 잠재적 가해자 시민적 의무를 만들었던 건데 그조차도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적 의무라는 말도 이해하기 싫어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앞으로 시간을 많이 쏟을 예정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백래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이 백래시는 이 젊은 여성으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아무 일 아니에요. 쫄지 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상 갖고 난리 쳤을 때도 경이 MBC에 나와가지고 제 사진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누가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라고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 이거 소송하면 선생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새끼들 자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겼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내 자아에 나의 영혼에 손톱만한 균열을 낼 수가 없어요. 분노는 해야죠. 분노는 하되 그 분노가 나를 해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럿이잖아요. 연대하는 거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수다를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걸로 폄하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게 굉장한 힘이라고 봐요. 김현미 선생님이 쓴 어떤 책의 서문에 그 선생님이
5자매, 5자매가 있고 선생님이 제일 막내신데 그 시스터들 간에 낄낄거렸던 것에서 얻은 힘, 그것에 정말 감사한다라고 글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5 위에 4 언니들이 이 막내 여동생과 낄낄거리고 수다 떨면서 줬을 세상에 대한 자신감. 언니들이 야야 그 아무것도 아니 맨날 그랬겠지. 아 잊어버려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연대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사회학적인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뭐 대학 진학률이라던가 아니면 여성들의 소득 수준이라던가 물론 너무 못 미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괜찮아 평등해 보이는 착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차별이냐 하면서 이제 뭐 역차별론을 펼친다던가 네 마치 성차별이 없는 듯한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는데 미국같이 여러 인종이 사는 나라에서 아시아인들의 그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대학 진학률은 아시안들이 성취를 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여성들이 무슨 규제를 풀어줘서 무슨 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여성들이 성취한 거죠. 여자들이 높은 진학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소득이 낮고 여성들이 독박 육아를 하고 아직도 M자형 그 생애 그래프를 갖고 이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간에 사실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자를 도운 여자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나를 도운 여자는 누구였나요? 뻔한 얘기지만 실제로 저를 이제 페미니스트로 만들어낸 건 저희 어머니이셨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고2 때 말도 안 되었던 체육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이 외출을 하셨는데 우리 반에다가 그 외출 사실 알리지 않고 외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운동장에 모였죠. 그랬더니 나를 때린 이 남자 체육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너는 체육 선생님 외출하셨으니까 너네는 운동장을 돌아라. 그러는데 뭐래 지금 쟤 그럼 무슨 운동장을 돌아. 그러고는 이제 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체육 선생님이 화가 되게 난 거죠.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나보고 어딜 따라오라는 거야. 근데 그 따라간 장소가 지하에 있는 미술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름이 미술실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싱글 남자 선생님들끼리 담배 피고 막 이랬던 되게 음침하고 되게 근데 거기서 나한테 막 네가 뭐 거만하게 건방지게 이러면서 나를 때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면 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럴 줄 아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담임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딱 하셨는데 윤경이가 체육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그런데 그 때린 장소가 왜 교무실도 아니고 교실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닌 그 지하실 컴컴한 미술실이었냐라고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그거였어. 그때서야 비로소 울음이 빵 터졌어요. 나는 미술실을 끌려가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 무서움이 성적 위험이라고 내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때릴까봐 무서운 것만 알지. 우리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놈이 내 딸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선생은 분명히 그 사람도 언어화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깝치는 기집애에게는 어떤 방식의 위협이 필요한 건지를. 여성의 순결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가부장 사회에서 나에게 까부는 여자애를 혼낼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한 방은 성폭력이라는 걸 그 남성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원만하게 끝이 나서 완전히 잊혀졌는데 내가 페미니즘을 전공하는 자로 들어서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너무 놀랍게도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와 같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 걸 자기 잘못으로 여길 테니까 나는 내가 계속 잘못한 줄 알았었으니까 근데 그 질문 하나로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질문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마지막으로는요 후배 여성 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네. 항상 내 곁에
나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보이진 않지만 그 여성들은 더 많이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we are on the same boat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은 배 위에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갈 거고 쫄지 마시고 우리 모두 각자가 후배 여성에게 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꼭 믿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네, 쫄지 마. 이 마음 되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